워터 축제가 진행되니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줌으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남겨주신 연락처로 줌 접속 후 얼굴이 보이도록 비디오 활성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꼭 식초 만들기 때 필요한 도마 칼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게 안 됐는데.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극복 및 관계와 마을을 되살리는 2021년 만덕지기 방구석 놀이터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축제 사회를 맡은 이민아 사회복지사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어르신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서 더 힘겹게 지내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정의 체험비를 모금했는데요. 어르신들의 축제 참여를 통해 지역의 따뜻한 나눔을 전달할 수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축제 일정은 내빈분들과 관장님 인사 말씀, 뜨레장과 함께하는 꽃식초 만들기, 신덕초등학교 꼬마마을 해설사 만덕마을 소개, 감동제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원복 정리함 만들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체험이 끝날 때마다 경품 추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중과 대면으로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축제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네, 먼저 2021년 만덕지기 방구석 놀이터 축제를 위해 축가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니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북구청장 정명입니다. 그동안 집콕 생활과 거리두기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감내해 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에 2021 만덕지기 방구석 미디어 놀이터 축제를 이름도 기네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우선 마을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에 참여해 주신 만덕 주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세심하게 행사를 준비해 주신 평소에 늘 존경하는 만덕복지관 정신모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처럼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끌벅적 담소를 나누며 체험활동을 하는 그때의 향수는 느낄 수 없어 아쉽기도 하지만 방구석 1열에서 마을과 문화가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복지관과 지역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끝에 온라인 주민 참여 공연과 주민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랜선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오니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덕 주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 마무리 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만덕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여장 김명석입니다. 2021 만덕지기 방구석 미디어 놀이터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미디어로 비대면 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2016년부터 꾸준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신모 만덕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덕지기 축제는 12곳의 마을 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코로나19로 대면으로 실천하지 못한 관계의 지속성도 회복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옆에 계신 주민 덕분에 함께할 수 있고 즐겁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축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어 주민분들과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만덕동 덕천동 시의원 노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만덕지기 방구석 축제 25일부터 개최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2021년 만덕지기 방구석 축제에는 12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장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좋은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시의원으로서 바라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덕지역구 만덕 2~3동 구의원 백종학 의원입니다. 2021년도 만덕지기 방구석 놀이터 마을에서 오늘 뭐할래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얼굴을 직접 보면서 축제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주민들과 만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덕 2~3동 구의원 김창희입니다. 이번 축제는 주민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까지 하신다 하니 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현장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축제 되세요. 반갑습니다. 덕천 1~3동 만덕 1동 지역구 구의원 손분연입니다. 2021 만덕지기 방구석 놀이터 축제에 참여하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공동체와 주민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축제를 주민이 기획하여 진행한다고 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주민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만덕동 구의원 김효정입니다. 2021년 만덕지기 방구석 놀이터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올해도 아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3일 동안 또 아주 크게 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고 내년에는 꼭 대면으로 만나 뵙기를 소원하겠습니다. 행복한 축제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정신모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관장님, 네, 잘생기셨습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덕복지관 정신모 관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온라인으로 제6회 만덕지기 축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덕동에 있는 마을 공동체 12곳과 함께 힘을 모아서 3일간 축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 참여와 동시에 또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돕는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만덕천에서 모두 같이 웃으며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청장님, 구의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만덕복지관 관장님의 따뜻한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뜰의장과 함께하는 꽃식초 만들기는 권서숙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전에 대표님과 제작한 체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즐겁게 따라 해보실까요?
중간중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저는 북구 만덕동에 있는 떠래장 대표 건소숙입니다. 혹시 지역민이지만 떠래장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이 떠래장은 농림식품부에서 우수 체험 공간으로 지정을 한 곳인데 부산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구에 거기다가 만덕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심심하면 다녀가세요. 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유기농으로 친환경으로 지금 꽃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딱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허브 종류와 꽃을 넣고 예쁜 꽃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근데 꽃식초 만드는데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 꽃이나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질문 하셨네요. 지금 보면 우리 만덕은 굉장히 산도 가깝고 또 주택지가 많이 있고 또 골목골목 보면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죠. 그런데 이 꽃도 식용 가능한 꽃이 있어요. 먹어야 되는 꽃과 독성이 있는 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먹을 수 있는 식용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식용 가능한 꽃인지 잘 모르잖아요. 대표적으로 화단에 이런 데 많이 보이는 것이 메리골드라는 꽃이 있어요. 어머님들께서는 그걸 금자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 꽃을 한번 부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어머니들한테 나눠줘야 돼서 이렇게 키트로 지금 제가 들고 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것이 메리골드예요. 메리골드. 자, 어떤 거냐면 여기 메리골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메리골드 많이 보셨죠? 이걸 꽃차나 꽃식초 하시는 분들은 마리골드라고도 많이 해요. 가을에 국화가 많이 피고 있잖아, 그죠? 여기 국화, 흰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천국도 있고 또 보면 옥국도 있고 꽃 종류가 많이 있어요. 보라색도 있고 많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 많다고 이 꽃을 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궁금하죠? 네. 길가 걸어오다가 있어서 저번에 선생님이 꽃식초 하던데 쓰더라 하고 나와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벌레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쳤기 때문에 잘 유농력이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식물들에도 많은 미세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혹여 있다고 어머님들이 아무거나 따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용꽃을 재배해서 파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세요. 예, 메리골드는 1kg에 막 몇만 원씩 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꽃이나 설 수 없다는 거죠. 토양부터 친환경적으로 유기농으로 해서 이 재배를 키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꽃식초 하는 사람이나 또 뭐 꽃으로 꽃밥, 비빔밥 하는 사람, 그 꽃차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구매를 해서 해요. 여기 보면 또 허브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로즈마리인데요. 이렇게 한 번만 싹 만졌다가 향을 맡아도 엄청 좋거든요. 이 로즈마리는 벌레가 잘 안 왔습니다. 이 향기로 벌레를 못 오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천일홍. 얘가 다 꽃이 완전히 개화가 되고 나면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종이처럼 썩지 않고 바짝바짝 하거든요. 그래서 천일홍도 다 이게 식용 가능한 꽃이에요. 국화 종류는 식용 가능한 꽃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색깔이 여러 종류로 보면 노란 것도 있고 또 보라도 있고 이렇게 이 꽃만 봐도 왠지 좀 얼굴에 미소가 생기지 않나요? 네, 너무 네. 예뻐요. 예, 꽃식초 하는 동안이라도 어머님들 많이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식용꽃은 아무거나 여러 가지 섞어서 활용해도 됩니다. 네, 네. 여러 개 많이 써도 색깔이 좋은데 너무 많이 하면 향이 또 너무 진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먹어보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또 여기 보면 레몬이 있죠. 자, 어머님들 레몬 사시면 어떻게 사용하시죠? 우리가 보통 채소를 사면 식초물을 풀어서 담궈놔라, 흐르는 물에 씻어라, 뭐 몇 분 동안 담궈놔라 이렇게 하시잖아, 그죠? 예. 이 레몬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수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코팅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끓는 물에 물 조금만 해서 끓으면 싹 굴려가면서 한 번만 하면 코팅된 게 위에 잘 녹잖아요. 그렇게 해서 꺼집어내야 돼요. 담궈 놓으면 안 되고요. 물이 끓으면 넣어서 한번 숟가락 굴려가지고 내서 찬물에 싹 한번 씻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또 물에 너무 담궈 놓으면 색깔이 갈변해요. 결국은 이 비타민C 같은 것이 많이 파괴되는 거죠. 또 보면 그죠? 사흘적 한번 굴러서 꺼집어내면 됩니다. 꽃은 잎이 얇고 연약하잖아, 그죠? 근데 얘들을 막 흐르는 물에 받치면 상처도 있고 막 떨어지거든요. 물을 대에 딱 받아놓고 다 받아지면 여기 물이 부딪히게 하지 말고 그래서 살랑살랑 씻어서 건져놓고 한 번만 더 해서 건져서 물기가 없도록 채반에 딱 받쳐두면 됩니다. 오늘 준비물은 제가 이제 주지 않고 갖춰 넣어야 되는 게 있어. 도마하고 칼하고 그리고 숟가락 하나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식초를 부을 깔때기 다 집에 있죠, 그죠? 우리 뭐 간장도 붓고 하는 거 소분할 때 그래서 깔때기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이나 식초를 녹일 요 볼이 하나 있어야 돼. 자, 요 꽃이 요 키트에 덜어 있었거든요. 자, 요거 하나, 요것도 레몬 하나, 그리고 흰 설탕 하나, 또 갈색 설탕, 황설탕 하나, 그리고 식초. 자, 그리고 이 식초는 시중에 파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발효를 시킨 식초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 그러면 오늘 먹어보고 아주 맛있다. 그러면 시중에 파는 천연 발효 식초를 드시면 됩니다. 사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마, 칼, 그리고 국대접, 숟가락 다 준비되어 있죠? 예,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식초를 가지고 꽃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초 있죠? 그리고 레몬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자, 레몬 넣고 그리고 여기 키트에 꽃이 있잖아, 그죠? 또 꽃도 내고 그리고 설탕, 백설탕 그리고 갈색 설탕 2개 있죠? 내고 식초 담을 병 따뜻한 물에 한번 따뜻한 물로 받아서 한번 던들어 가지고 나중에 싹 해서 요것도 물기 빼놓으세요, 미리. 레몬을 여기 내어 보니까 요 가쪽으로는 얇잖아요. 여기는 접이 없어요. 접도 없고 얘는 서면 선맛이 나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잘라서 버립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잘라 보니까 여기는 접이 없죠? 예,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버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레몬을 얇게 쓰시는 게 병에 넣기가 좋습니다. 자, 살 밀어가면서 얇게. 칼이 앞쪽은 가늘지만 뒤쪽이 좀 두껍거든요. 그럼 뒤쪽이 자꾸 두껍게 잘라집니다. 그럼 병에 넣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손톱을 이렇게 딱 대서 가장 얇은 쪽으로 끝까지 딱 댑니다. 대고 살살살 밀어서 끝까지 힘을 주고 자, 그래도 아버님들은 잘 하실 수 있어요. 예. 자, 제가 이렇게 잘랐잖아, 보세요. 뒤쪽이 칼이 두꺼우니까 끝까지만 좀 두껍게 돼요. 자, 조금 갈수록 이제 접이 좀 들어있죠? 네. 예, 아버님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다려 줄 테니까요. 어머님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은 잘하시죠? 네. 잘하신다고 너무 자만하시면 또 실수가 많아요. 어머님들은 더 예쁘게 하세요. 제가 조금 쓸고 또 설명할게요. 굵게 썰어주면 좀 오래 나오면 안 돼요? 자르다가 반듯하게 안 돼도 돼요. 맞죠? 이거 쓸 만큼만 자르고 여기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내가 씨앗이 나오면 설명할. 예. 요거는 씨앗이 별로 조금 더 있으면 나올 것 같아. 여기
씨앗이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잘라도 접이 많은 걸 넣으세요. 근데 이 씨앗은 넣으면 또 선맛이 나요. 그래서 씨앗은 제거를 하고 안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레몬이 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반은 남겨두시고 레몬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 두세요. 두고 그 다음 뭘 하냐면 이제는 도마를 설 일이 없거든요. 두고 여기 국 대접에 내어준 식초를 여기 대접에 다 붓습니다. 다 붓고요. 그리고 설탕, 흰 설탕 있죠? 흰 설탕도 다 넣어요. 요거 넣을 때 이걸 개봉을 해서 여기로 넣으면 여기 홈이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딱 해서 가운데로 한번 이렇게 탁 털어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하나도 설탕이 안 묻거든요. 이 설탕을 다 넣으세요. 이렇게 다 넣습니다. 그리고 갈색 설탕도 다 넣을 거예요. 요거도 정전기가 일어나니까 한번 털어서 가운데 부분으로 하면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설탕을 부었는데 어머님 이제 이걸 보니까 나 다음에 또 만들 건데 식초나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궁금하시죠? 네. 이게 병이 큰 게 있고 작은 거 있는데요. 식초를 요 어머님들이 하실 거는 식초 200cc 식초 200cc면 아마 컵에 한 컵이 거의 200cc입니다. 200cc고 설탕은 200을 넣으면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양이 더 많이 돼. 컵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보면 200, 200 사실은 동량입니다. 그런 것대로 1:1 넣으면 됩니다. 예, 넣어서 이제 숟가락으로 저어줘야 돼. 이 설탕 잘 녹아지도록. 자, 제가 흰 설탕과 갈색 설탕을 반반씩 넣었잖아. 그죠? 갈색만 해도 돼요. 근데 꽃이 들어가면 조금 옅은 게 좀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섞어놨어요. 갈색만 해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아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집에 장이 맛있으면 자식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장을 담그고 식초도 매일 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공을 들이면 잘 된다는 것이 잘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겁니다. 그저 맛있는 음식이 되지는 않거든요. 자, 이것도 혹시나 어린 손자, 손녀들이 오면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이 식초, 이런 병에다가 요런 넣어가지고 막 흔들면 엄청 리얼하게 재밌어요. 제가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 여기다가 식초를 넣어놓고 깔때기 같은 거 이용해서 설탕을 탁 넣거든요. 넣어가지고 흔들어라면 젓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시고 싶으면 애들 오면 또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거 젓는데 괜히 자꾸 침이 나와요. 침이 많이 나오고 식초를 좋아하는 사람, 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김치도 신 것을 못 먹고 신 것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신 것 좋아하잖아요. 억지로 먹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설탕이 많이 녹았어요. 아마 저도 바람이 맛있는 식초가 되고 아름다운 식초가 되어달라고 했더니 아마 맛있는 식초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부어볼게요. 자, 이제 이 식초를 붓는데 한꺼번에 다 부을 것이 아니고 한 절반만 부어요. 절반 넣고 이제 다른 거 할 거거든요. 자, 아직 조금 덜 녹았어요. 설탕 양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깔때기를 준비하시고 혹여 깔때기가 없으면 종이컵 같은 데서 한쪽을 약간 눌려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깔때기가 없으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넣고 제가 한번 부어 볼게요. 자,
자, 절반만 부었습니다. 제가 붓고 여기다가 꽃을 넣을 거예요. 이제 젓가락을. 자, 요 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도 돼요. 아버님들 하실 때 굳이 장갑 안 끼셔도 되고 손을 깨끗이 씻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안 들어가면 젓가락 하면 되고요. 꽃이 하나씩 해다가 밀려 내려가면 쑥 떨어져요 또. 넣으실 때 흰 것도 넣고 노란 것도 넣고 색색이 넣어보세요. 꽃만 만져도 기분이 좋아요. 넣고 또 젓가락으로 한번 밀어 넣고 자, 이렇게 되면 넣다가 나중에 다 넣어서 보면 그림을 그리려 해도 우리가 그렇게 그릴 수가 없고 작품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데 병 안에서 다 꽃을 넣지만 각자 모양이 다 달라요. 자, 제가 지금 요만큼 넣었어요. 아직도 더 넣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 가지 이 중에 꽃을 골고루 섞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꽃을 많이 넣으면 식초 양은 좀 적어지지만 향은 좋아요. 자, 이렇게 넣고 이제 조금 전에 썰은 레몬 있죠? 레몬을 넣을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넣으면 얘가 쏙 들어가요. 쏙 밀어 넣으면.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또로로 말아주면 돼요. 이렇게. 약간만. 입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말면 됩니다. 꼭그 좁은 병에 해야 돼요. 이뻐야 해서 그런가? 단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나? 아, 근데 단지 같은 데는 하면 산이 좀 숨을 너무 많으시니까 향이 좀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말고 잼병 비슷한 그런 데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 입구가 식초병이 좀 좁아요. 하는 게. 예, 향도 날아가고 식초 산도 좀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런 병이 없으시면 집에 다른 거 조금 너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돼요. 해서 자주 해 드시면 됩니다. 병이 하면 이쁘기는 하고. 네, 이뻐요. 미각적인 효과가. 예. 근데 우리가 좀 예쁜 것도 작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로즈마리 넣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꽃을 많이 넣죠. 근데 엄청 이뻐요. 먹으려면 좀 아까워요. 예. 예, 식탁에 두고 먹으면서 보면 됩니다. 보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끄집어내서 또 하면 되고요. 재활용이 다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식초를 더 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 안에 멋진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 자. 하다 보니까 아직 조금 덜 녹았는데 설탕이요. 조금 저어주고. 근데 요거 가지고 제가 뚜껑 닫아서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꽃이 막 눌려 있거든요. 가득 보면 안 움직여요. 자, 올라가죠. 공기가 조금 있으면 올라가서 자기들이 자리를 잡아요. 조금 더 붓고 한번 더 조금 더 움직여 볼게요. 처음보다 이렇게 막 자리를 잡아요. 예, 그림도 막 이렇게 모두가 똑같이 꽃을 넣었는데 다 그림이 달라. 우리가 설탕이나 장 담을 때도 막 소금 넣잖아, 그죠? 한꺼번에 잘 안 녹아요. 이 양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양이 적고 하니까 그래도 잘 녹는데 조금 덜 녹아서 제가 적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식초만 둬도 변질 안 되잖아요. 막걸리가 씌어져서 초상균이 생겨서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 발효가 된 거.
그 설탕도 아무리 햇볕에 던져놔도 안 썩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꽃에 수분이 나오니까 이제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덜 녹아진 거를 조금 설탕이 덜 들어가도 괜찮아. 예, 또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덜 녹아졌다고 그 한 건 아니고 저어 보니까 설탕이 거의 다 녹았는데 조금 밑에 남아 있거든요. 조금 더 넣어볼게요. 꽃을 많이 넣으면 이 식초 조금 남아요. 조금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우리가 이 금방 여기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먹어서 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금방 먹어도 되겠죠. 그렇지만 금방 먹으면 식초나 설탕 맛밖에 안 나겠죠. 너무 예쁘니까 먹고 싶잖아요. 식탁에 뒀으니까. 한 일주일 좀 있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예쁜 꽃들이 이제 얘들이 간장 식초가 물을 빼먹어 갖고 꽃이 좀 희미하게 돼요. 예쁜 색깔이 탈색이 되는 거라. 그만큼 여기 향이나 영양소가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통기한이라고 하나? 예. 그 너무 오래되면 또 못 먹을 거잖아요. 못 먹지는 않아요. 자, 계속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사실은 식초나 뭐 이런 것이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하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된장도 항아리에 담가 있으면 유통기한이 없거든요. 몇 년씩 묵히게 먹잖아요. 그게 10년, 50년 된 거는 1kg에 된장 5천만 원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시중에 나가게 되면 유통기한이 1년으로 잡혀 있거든요. 어떤 거는 또 밀폐 잘 돼가 몇 년 동안 막 있더라, 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우리 집에서 담아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유통기한이 굳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하나도 변질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하는 것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이제 먹어보는데 1개월, 2개월 있으면 더 향이 진해. 그리고 이 색깔보다 또 이 액이 더 진하게 됩니다. 여기 수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드시면 신 것을 조금 잘 못 먹는데 새콤달콤하니까 채소랑 먹으면 훨씬 건강해지고 좋아요. 가끔씩 밥을 많이 먹고 뭐 하다가 보면 좀 속이 거북해. 또 괜히 배에 살만 붙어가지고 좀 힘들어. 그죠? 다이어트도 그럴 때 물을 20을 잡고 식초를 1만 넣으면 돼. 그래서 섞어서 식초 음료로 드시면 됩니다. 여름 같은 데 차게 드시면 되고요. 단지 주의할 것은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위에 산이 많을 수도 있고 이때까지 많이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위를 많이 썼잖아, 그죠? 어린아이들보다는 위가 많이 약해서 있어요. 그래서 빈속에 먹으면 위가 따갑기도 하고 또 이런 게 향이 많은 거 먹으면 잘못하면 약간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밥을 먹고 포만감 있을 때 소화되게끔 그렇게 해서 식초 음료를 먹으면 좋아요. 꽃식초에 효능? 네, 효능. 뭐, 그러니까 눈이 좋아지고 눈도, 루테인이나 이런 게 많죠. 그 다음에 이 레몬이 또 많이 들어갔죠. 반개나 들어갔거든요. 레몬에 비타민C가 얼마나 많아요. 감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로즈마리나 이 꽃의 향기, 아까 제가 피톤치드가 많다 했잖아요. 그런 것이 면역력이 증가돼요. 알레르기 같은 것도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여드름 같은 거 나고 막 건지름 알레르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치유가 돼요. 좀 많이 좋아져요. 다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꽃이 저절로 이제 자리 앉도록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다 내보세요. 모양이 다 다를 거예요. 예, 이쁘죠? 또 이렇게 꽃처럼 예쁠 때가 있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깨끗이 이 병을 보면 좀 끈적끈적할 수도 있어요. 깨끗이 닦고 이제 제가 준 이 스티커 있잖아요. 여기다가 어머니들 펜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세요. 이따가 먹을래? 아니면 너무 예쁘고 먹고 싶어서 일주일 있다 먹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금방 지고 있던 것도 잊어버려. 깜빡깜빡해요. 그죠? 그래서 날짜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오늘이 11월 25일이니까 제가 11월 20일 적을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적으세요. 자, 그리고 이 꽃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꿈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도 꿈이 있죠. 건강하게 살고 싶다든지, 또 뭐 이 꽃을 담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꿈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니면 나이 어릴 때 예칭을 적든지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꽃이 되고 싶어 할게요. 꽃이 될래요. 자, 스티커를 여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먹고 싶을 때 내가 일주일 있다가 이제 먹고 싶으면 요 날짜 7일 후에 먹으면 되겠죠. 아니면 한 달 있다가 먹고 싶으면 한 달 있다가 먹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너무 좋았어. 친구에게 만들어 주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적든지 이렇게 해서 선물하면 좋겠죠. 재밌었어요? 네, 저도 더불어 재밌었습니다. 자, 식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체험이 끝났는데요. 꽃식초 만들기 즐거우셨나요? 혹시 만든 거 들어서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아, 네. 너무 예쁘네요. 너무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서 만들어서 샐러드에 뿌려 먹고 싶네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하니 아주 기대됩니다. 꽃식초 만들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말씀해주세요. 대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스텝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경품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섞어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성희 6766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시나요? 다음, 네. 손규호 6379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다음, 양종옥님. 그 전화번호 뒷자리가 4324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양종옥님. 복지관으로 오셔서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한 명.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남목수님. 전화번호 뒷자리가 9478님. 어디 계세요? 손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만덕복지관 관장님께서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관장님, 네. 다섯 장 뽑아주시면. 누구. 과연 누가 당첨됐을까요? 최정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김갑수님 축하드립니다. 김갑수 회장님 축하드려요. 자, 누구. 세 번째 박철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번째 누가요? 김수현님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 제가 누굴까요? 누구. 임정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지금 당첨되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는 축제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로 만덕복지관 2층 사무실로 수령하러 오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지관으로 수령하러 오시면 그 자리에서 다시 뽑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상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만 원 상당의 상품이라고 하네요. 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쉽게 당첨이 되지 않으신 분들 잠시 뒤에 진행될 2부 정리한 만들기가 끝난 후에 경품 추첨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신덕초등학교 꼬마마을 해설사 만덕마을 소개 영상을 시청하신 후 2부 원목 정리한 만들기 체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은아, 만덕동 이름의 유래되어 아니? 잘 알지. 임진왜란 때 동네에 사는 주민 만여 명이 만덕동으로 피난을 왔는데 모두 화목하게 10,000명이 넘는 주민이 덕을 입었다고 하여 만덕동이 되었다고 해. 만덕동에는 큰 고개가 있어. 이 고개는 동래시장과 국보시장을 왕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워낙 길이 높고 험한 데다가 숲이 많이 우거진 곳이라 장사꾼들을 노리는 산적들이 많이 출마했다고 해.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혼자 만덕고개를 넘는 것이 겁이 나서 많은 사람이 떼를 지어 건너야 한다고 해서 만든 고개가 되었고 이것이 만덕동이 되었다는 유래가 있어. 시윤아, 그리고 유래 한 개가 더 있는데 넌 알고 있니? 맞아. 마지막 유래는 만덕사지와 관련이 있어. 맞아, 만덕사지에 많은 스님이 계셨다는 이야기야. 맞아. 만덕사지에는 10,000명이 넘는 큰 스님, 즉 대덕 스님이 계셨다고 만덕동이 되었다고 해. 이름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만덕동은 참으로 복이 많은 마을이야. 맞아. 안녕하십니까. 만덕사지 해설을 맡은 꼬마마을 해설사 천연아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만덕사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덕사지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만덕사의 절터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절은 남아있지 않고 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축대는 약 13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축대는 끼워넣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어느 시대 때 끼워넣기 방식인지 아시나요?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유행하던 끼워넣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끼워넣기 방식은 큰 돌을 끼워넣고 작은 돌을 끼워넣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만덕사지는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덕사지 정면에는 용의 여의주에 해당하는 황제봉이 있고 만덕사지의 뒤쪽에는 오른쪽에는 우백호, 좌측에는 자청령에 해당하는 산들이 있으며 그 뒤를 받쳐주는 상악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덕사지는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명당이라고 합니다. 해가 남쪽에서 떴을 때 양지가 바른 곳이 바로 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만덕천 또는 덕천천이 흐르고 있어 완벽한 배산임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 낙동강으로 떨어져서 낮 동안 뿜어내었던 열을 식힐 수 있어 이 자리가 매우 명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가 왕이 나오거나 절이 들어서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상 만덕사지 해설을 맡은 천연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터바위 해설을 맡은 강시연입니다. 이곳은 사기마을 알터바위입니다. 알터바위에는 동심원 모양의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태양을 의미하고 작은 구멍은 성혈이라는 것으로 별을 뜻합니다. 동심원 형태의 알터바위는 우리나라에서 딱 4곳만 존재하고 있으며 옛날 원시 신앙의 한 형태로 소원을 빌고 풍년과 부부 간의 화합을 비는 기원의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예, 바로 아기가 생기지 않아 소원을 빌러 알터바위에 왔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 중 어떤 성별을 더 원했을까요? 예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산일을 거둘 수 있는 남자아이를 낳기 바랬다고 합니다. 동심원 형태의 페인 모양은 이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한 흔적이고 사람 이자로 길게 패인 자리는 딸을 낳기 위해 기도한 흔적이라고 하는데
알터바위에 딸을 낳기 위해 기도한 흔적은 이곳 사기마을 알터바위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방법은 그냥 소원만 비는 것이 아니라 알터바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마을 알터바위에서는 아이를 낳기를 원하면 동심원이나 성혈에 곡식을 넣고 돌로 아주 잘게 빻은 다음 그것을 물과 섞어 마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도 중요한데요. 몇 시에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귀신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첫 닭이 우는 시간 그 사이에 기도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귀신들이 듣고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알터바위는 지금 크기의 3배 정도 크기였는데요. 이 바위에 대해 모르는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 기초공사에 쓰려고 3분의 2 정도를 3분의 2 정도를 잘라갔다고 하네요. 남은 바위도 치우려 했는데 어떤 기자분이 이 바위를 알터바위임을 알려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 꼬마 마을 해설사 강시연입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나무 해설을 맡은 강채민입니다. 이곳은 당집으로 부산 북구를 지키는 할머니신 할아버지신을 모시는 곳인데요.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지만 혹시 문이 열리는지 아시나요? 매년 4월 15일 스님들이 오셔서 이곳 문을 열고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산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 마을 중앙,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지켜주는 삼신할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 이하 어린이들은 이 나무에서 놀다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미들조차도 어른은 물고 어린이는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산나무의 종류는 팽나무인데 혹시 팽나무의 특징을 알고 계시나요? 보통 나무들은 성장하는데 소금기를 흡수하면 잘 자라지 못하는데 오히려 팽나무는 소금 성분이 성장하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잘 자라지 못한 곳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 운해를 다치면 좌측 신체가 마비가 오는 듯이 뿌리를 공사로 인해 잘 자라지 못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산나무에 사람들이 와서 향보를 꽂고 기도도 하고 점을 봤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기도한 걸 듣고 새나 오리가 듣고 서쪽으로 날아가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상 꼬마 마을 해설사 강채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간주주 해설을 맡은 김아현입니다. 혹시 당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간은 절에서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깃발을 매달아두는 길쭉한 장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알릴 소식이 있을 때 인터넷이나 TV 광고 등을 활용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소식을 전할 수 없어 길쭉한 장대에 깃발을 매달아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간지주는 그 당간을 지탱해주는 2개의 돌기둥을 말합니다. 지금 이 만덕사지 당간지주는 원래 한쪽만 남아있었는데 2015년에 지금처럼 다시 2개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새로 복원한 당간지주의 느낌은 조금 부드럽고 원래 있던 당간지주는 까칠까칠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어사에도 이런 당간지주가 있는데 돌을 다듬은 솜씨가 더 우수하며 발견된 것도 만덕사지 당간지주가 먼저라서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14호, 범어사 당간지주가 15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간지주를 만드는 재료로는 대나무와 쇠, 돌의 세 종류인데 만덕사지 당간지주는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땅 밑으로 1.5m 깊숙이 박혀 있고 눈으로 보이는 높이는 3.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간지주의 맨 윗부분을 보시면 강구라는 것이 있는데 강구는 당간을 고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만덕사지 당간지주의 간구는 버섯 모양으로 만들어 놓아 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간지주 해설을 맡은 김아현이었습니다.
지금 빼고 나중에 저쪽에 질문할 때끼리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 제 목소리 들려요. 반갑습니다. 감동제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목공소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집수리도 하고 집수리 교육도 하고 오늘처럼 이런 목공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수업을 진행할 김연아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동제협동조합 소속 목공체험지도사 김연아라고 합니다. 저는 보조 진행을 맡은 감동제협동조합 대표 손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으로는 이런 물품 정리함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집수리를 하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한번 방문을 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정리함이 잘 없어서 물건들이 이렇게 약간 흩어져 있거나 또는 이제 약을 연세 드실수록 약을 많이 드시는데 약 정리함이 없어서 약들이 뭐 비닐봉투에 이렇게 있거나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을 한번 진행을 해서 여기에 다양한 물품을 정리하거나 약도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몸에 좋은 원목으로 만든 물품 정리함 만들기를 오늘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선생님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봐 주실래요? 네, 선생님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집에 갔더니 뭐 이런 것도 널브러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차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막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계산기도 아무데나 굴러다니죠? 뭐 이런 거 여기다 꽂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도 보면은 먹다가 이렇게 남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바로바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계산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할 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곤란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참 생활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체험 진행할 재료가 잘 도착하셨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 비닐 키트를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료가 다 있는지 저랑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일 중요한 이 랩핑되어 있는 나무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약병으로 되어 있는 이거 마감재입니다. 마감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나무 각재가 하나 있죠. 그리고 종이컵이 하나 있는데요. 종이컵 안에 보면 스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감재랑 함께 쓰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습못 여유못이라고 못을 4개 준비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네, 못은 이 안에 들어있지만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추가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이걸 왜 준비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망치를 다 받으셨죠? 망치질을 이렇게 열심히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저희 소리가 안 들리고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탑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면 망치를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스탑 한번 나중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들리죠? 스탑 해주시면 망치질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진행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랩핑을 한번 뜯어볼게요. 저희 감동제협동조합 마크를 하나 붙여놨죠. 뜯을 때는 과감하게 뜯어 주십시오. 랩핑 안에는 저희가 여기에 쓸 못이 있습니다. 네, 못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못 다 가지고 계신가요? 양종민 감사합니다. 1번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 각재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거 2개, 그 다음에 작은 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긴 게 2개 있고, 그 사이에 사포가 하나 끼어 있죠? 사포가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네, 채나미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조각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조각이 있어야지 오늘 원목 정리함이 완성이 됩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채팅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다들 있으시죠? 그러면 맨 처음 저희가 해볼 것은 이 망치질입니다. 저희가 목공할 때는 기본이 목과 망치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아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각재가 저희가 못질을 해보는 연습용 망치를 받으셨으면 우선 망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 되겠죠. 망치를 쓸 때 보통 사람들이 얘는 여기가 있어가지고 손을 잡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망치를 받으신 분은 여기 중간에 잡으시고 이렇게 못질을 하십니다. 이렇게 못질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망치에 본래의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끝쪽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끝쪽에. 이 끝쪽에 잡아주시고 못질을 하면 훨씬 적은 힘으로 망치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못이 4개니까 4개를 다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전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착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제가 깜빡했네요. 저희가 목공 장갑을 나눠드렸잖아요. 역시 대표님이 안전을 가장 생각하십니다. 저희가 목공 장갑을 끼고 목공 장갑 끼고 손을 한번 목공 장갑 끼신 분들은 들어봐 주십시오. 선생님, 저도 선생님도 하나 쓰시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장갑을 끼면 아마 조금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장갑 다 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어떻게 중간을 잡지 말라고 하셨죠, 선생님? 네. 끝부분을 잡아주시고 옷을 운동해서. 처음에는 가운데를 잡고 장갑을 끼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하지만 네.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톡톡 두드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탕탕탕탕탕탕. 잘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잠깐만 망치질을 멈춰 주십시오. 망치질을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지금 망치질이 너무 재밌어서 잘 안 네. 멈추고 계시네요. 저희가 학교를 어디를 가도 애들이 어르신 분들이든 나이를 안 가리고 망치질을 다들 재밌어 하세요.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까 무엇을 갖다가 나무에 이렇게 옷이 잘 안 구멍이 다들 나 있죠. 이거는 왜 난 걸까요, 선생님?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망치질 멈췄는데요. 이것은 나무 예비못이라는 건데요. 좀 더 쉽게 망치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뚫어놓은 구멍입니다. 이런 구멍은 이런 드릴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고요. 그리고 나서 망치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구멍들은 어렵게 막 손을 다칠까 염려하면서 막 쳤잖아요. 얘는 그냥 한 번만 하면 쏙 들어가요. 이렇게. 훨씬 수월하군요. 네, 어르신이나 어린애들이나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비못을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에는 나무 결 방향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재단을 미리 다 해왔잖아요, 선생님. 근데 재단하신 걸 보면은 이렇게 결이 긴 쪽으로 저희가 재단을 다 합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겠어요? 모든 게 결이 보이는 긴 쪽으로 재단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에는 강도라는 게 있는데 결 방향의 강도가 가장 강하고 반대 방향은 네, 질문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선생님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 네. 못이 삐뚤어지면 어떡하죠?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삐뚤게 못을 하나 박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삐뚤어질 때는 저희가 이 롱로즈라는 걸 이용해서 좀 빼기도 하는데 지금 아마 키트에는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번 빼볼게요. 선생님 혹시 예비못으로 하나 좀 삐뚤하게 한번 박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삐뚤하게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이렇게 삐뚤하게 있으면 이 롱로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바르게 박아놔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 롱로즈를 이용해서 꺾으면서 빼주고 새 못을 사용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삐뚤게 이제 박힐 염려가 많이는 없습니다. 다들 뭐 삐뚤어지신 분이 많으실까요? 하지만 요거는 연습용이고요. 앞으로 쓸 일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애비 구멍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요 큰 합판을 준비하시고요. 앞쪽으로. 합판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홈이 있는 애들 둘을 이쪽으로 놔줍니다. 그리고 여기 홈 있는 짧은 애들을 양쪽으로 놔줍니다. 지금 이 형태가 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높이가 작은 부분이랑 이 높이가 작은 부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큰 부분이랑 이 부분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놔주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이쪽과 이쪽을 조립을 하면 되고 이쪽과 이쪽을 조립을 하면 되겠죠. 지금 못을 박으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저희는 지금 가조립 단계에 있습니다. 요렇게 못을 박을 거라고 제가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렇게 완성되셨으면 카메라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한번? 아직 안 된 분도 많으셔가지고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요 두 개는, 남은 두 개는 저희가 칸막이로 쓰일 거거든요. 요 두 개는 칸막이로 쓰입니다. 네,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다시 아까처럼 펼쳐놔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포를 지금 사용할 건데요. 사포를 이용해서 나무 결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손이 닿았을 때 날카로운 부분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사포에도 보시면은 다 숫자가 있는데요. 지금 얘는 숫자가 없죠. 지금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사포를 준비했는데 얘는 뒤에 보면은 320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얘는 5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얘가 한 240 정도 될 거예요. 이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240이죠? 대표님 장갑을 빼시고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한 50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엄청 거치네요. 네. 그리고 이거 320을 한번 만져봐 주세요. 아주 보들보들합니다. 네, 선생님 감상대로 번호가 높을수록 부드러운 사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호가 낮을수록 아주 거친 사포죠.
50은 되게 거칠고 320이 부드러우니까 저희 244포도 아주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를 사포질을 하느냐? 저희가 손이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런 모서리 부분,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 저희가 못이랑 결합되는 이런 곳은 절대 사포질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멍이 나요. 이렇게 사포면 이가 안 맞게 되고 구멍이 나거든요. 이런 결합 부분은 절대 사포를 하지 마시고 이런 모서리 부분만 사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부분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면도 사포질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나무 결에 이렇게 사포를 해줄수록 나중에 마감할 때 완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타포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질게요. 선생님 혹시 채팅창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꼭 같이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포를 하니까 먼지가 되게 많이 나죠. 이럴 때는 혹시 물티슈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좀 닦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사포를 하고 나서 이 위에 먼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사포를 하나만 안 합니다. 그대로 일어나 버리거든요. 항상 여기는 손으로 털어주시고 사포한 곳에 물티슈로 닦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선생님 설명을 한번 어디 사포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선 저희가 결합 부분, 이 예비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사포를 하면 안 됩니다. 그쪽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서리 진 부분, 네, 사포질은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러면 조립으로 조립을- 넘어가 주시죠. 네, 그러면 조립은 처음에 이 작은 것과 요 옆구리를 먼저 조립을 하겠습니다. 디귿자로 먼저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부분은 여기 홈과 홈이 같이 밑으로 가주셔야 돼요. 밑으로. 왜냐면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합판을 끼울 수가 없겠죠. 항상 합판이 이렇게 밑으로 가주셔야 돼요. 밑으로 가주시고 홈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넣어주시고 그대로 콩콩콩 망치질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개를 결합한 다음에 그 사이에 못 구멍이 있는 곳에 못을 넣고 망치로 탕탕 박아주십시오. 제가 두 개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한쪽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홈에 살짝 넣어봐요. 꼭 소리가 나도록 꼭 끼우셔야 돼요. 꼭 소리가 나도록 꼭 끼우시고 그리고 이쪽도 끼워주세요. 이번엔 이 망치를 한번 써볼게요. 얘가 힘이 더 셉니다. 쇠 망치가. 얘가 훨씬 쉬워요.
대표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대표님 끝쪽으로 잡으라고 아, 맞네. 하셨죠? 주의사항을 잃어버렸네요. 확실히 예비못이 있으니까 아까 구부러진다는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구부러진 분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쪽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트가 저는 잘 안 들어가네요. 저희가 재단을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밑에 부분이 안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은 잘 들어가고 계신가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못질 하시기 전에 꼭 끼우시고 못질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제가 잘 안 돼 있네요, 이게. 제가 장갑을 벗고 다시 끼워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 맞아요. 네. 됐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저도 목공 수업을 해보면은 사실 망치질이 제일 재밌어요. 대표님이 1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여기서 다 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못이 아마 남으실 거예요. 혹시 다 끝나신 분은 계신 것 같은데 채나미님은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구멍 없이 다 조립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잠깐만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아서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끝나신 분들은 아까 못했던 사포질을 또 해주셔도 돼요. 먼저 끝나신 분들은 이렇게 사포질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 많이 해주셔야지 나무에는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손도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끝나신 분들은 사포질을 해주시고요. 다 끝나신 분들은 화면에다가 보여주세요. 장태환 님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대부분 많이 하셨네요. 양정욱 님이 아직 안 되셨는데 합판을 아직 안 끼우셨어요. 양정욱 님 합판을 꼭 아래에 끼워주셔야 되는데 합판을 안 끼워주셨어요. 당황하셨죠 지금? 사각형 만든 다음 좌절하신 모습 보입니다. 합판을 안 끼우고 사각형만 완성해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완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잠깐 멈추고
선생님들 잠깐만 멈추고 저희가 같이 칸막이를 한번 끼워볼게요. 최나미님도 완성하셨다고 보여주시고 있어요. 저희 칸막이는 이쪽으로 이렇게 쏙 끼우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짧은 것도 이렇게 쏙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조립은 끝났습니다. 다 되셨나요? 저처럼 화면에 한번 비춰주세요. 최나빈님 들어주셨습니다. 그거는 밑에 합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셔서 그래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못질 하기 전에 확실히 끼워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확실히 끼우려고 마지막 피스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저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다가 나무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줘보시겠어요? 저희가 만약 이렇게 조립을 했다, 재단을 잘못해서 했다 이러면 지금 조립이 한참 잘못됐는데, 저희가 만약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는 사포질을 합니다. 여기를 다 깎아내요. 실제로는 여기 어긋난 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재단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폼에 맞추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얘가 어긋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거 사포질을 다 해가지고 실제 얘를 무조건 써야겠다 이럴 때 빼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저희는 요거를 사포질을 다 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걸 빼다가 더 나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은 구제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가운데 나무들이 계속 움직여요. 왜 그런가요? 가운데 나무들, 이 나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칸막이는 제가 이불로 움직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지를 못하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쓰실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전체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불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전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길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안 했고, 만약에 이걸 고정하고 나는 무조건 여기를 고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구점에 가면 목공풀이라고 팝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붙여서 이렇게 고정하시면 돼요. 저는 임의로 이 형태의 이것만 쓰기는 좀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르게 쓰라고 이렇게 고정을 안 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죠? 요 약품 상자의 뚜껑을 열고 장갑을 이제 바꿔 껴야 되겠죠? 네, 선생님 목공 장갑 말고 옆에 준비된 라텍스 장갑을 한번 껴볼게요. 목공 장갑은 벗으시고요. 같이 들어가 있는 라텍스 장갑으로 갈아 끼워 주십시오. 최남민님께 받는 키트에 이게 빠졌다고 하네요, 선생님. 그러면 집에 있는 일회용 장갑을 껴주십시오. 종이컵에다가 마감제를 붓습니다. 네, 선생님 일회용 장갑 가지러 가신 분이 계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5초 정도만. 네네네. 찾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거의 다 끼셨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걸로 붓 대신 스펀지라는 건데요. 붓을 사용할 때도 있고 스펀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한 거는 초급자용에서는 스펀지가 바르기 훨씬 고르게 편리하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준비했고요. 어느 정도 반컵 정도 제가 따랐습니다. 바르려고 혹시 밑에가 베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비닐 같은 게 있으면 요런 저희가 준비한 비닐 있죠? 이런 거를 깔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키트가 배달된 비닐봉투를 깔고 그 위에서 진행해 주십시오.
보통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고 바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바르시냐면 제일 바르기 편한 곳부터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시는 게 아니라 페인트 칠 혹시 집에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바를 때는 무조건 제일 바르기 어려운 곳부터 바릅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면 요 모서리랑 안쪽입니다. 바르기 어려운 곳부터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바르다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얘가 없을 정도로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너무 두껍게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모서리를 지나갑니다. 모서리를 충분히 적셔주셔서 지나가 주세요. 바깥쪽 넓은 면은 맨 나중에 진행해 주시고 안쪽 모서리 진 부분을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모서리에서 남은 하얀색 보이시죠? 이거를 면에다가 펴주시면 됩니다. 두껍게 바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겠죠. 네. 선생님들 잘 바르고 계신가요? 하시다 보면은 얘가 냄새가 좀 나요. 그래도 저희가 보통 쓰는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니스 있죠, 니스. 그거를 보통 바니쉬라고 하는데 걔보다는 훨씬 냄새가 안 나는 제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얘는 수성으로 이루어져서 저희 몸에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빨리 마르는 좀 장점이 있어요. 지금 제품은 다른 수성보다.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걸 왜 바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마감제는 저희가 원목 정리함이잖아요. 쓰다가 저희가 물을 마셨는데 이렇게 물이 있죠. 물을 마시다가 여기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얘를 어떻게 하다가 물을 쏟아가지고 여기 물이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곰팡이가 펴지고 그 다음에 썩기도 합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코팅 마감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코팅을 해줘야지 나뭇결도 더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위험에서 얘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나무의 안전. 어르신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니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자연 성분에 가까워서 몸에 나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칠하시다가 하얀 부분이 너무 많으면 뒤집어가지고 그 부분을 싹싹 쓸어주면서 닦아주세요. 하얀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그 형태대로 마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저분합니다. 안쪽이 다 끝났으면 이제 바르기 편한 뒤쪽을 쭉 발라주십시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사포질을 하고 남아있는 오일로 한 번 더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더 좋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정리함이 됩니다. 대신 충분히 마른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겠죠. 뒤쪽도 충분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르면서 눈이 매운 분이 계시군요. 아마 이런 성분에 조금 예민하신 분 같은데 거의 자연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코팅 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거리감을 두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환기를 좀 시켜 주십시오. 창문을 열고 진행해 주십시오. 이런 하얀 부분이 없게 코
코가 좀 매우신 분이, 냄새가 조금 독하게 느껴지시는 분이나 눈이 조금 따가우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인보다 조금 더 예민하신 분인 것 같고요. 좀 환기를 좀 시키기를 부탁드리고 문을 좀 열고 진행해 주시고 이 물품과 나와에서 거리를 두고 이제 진행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도 건조할 때 집안에 두기보다는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 바깥쪽에 어디 두고 건조시키기를 권해드립니다. 다 충분히 건조되고 나면 그런 증세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발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성한 분도 계시고요. 완성한 분도 계신가요? 네네. 장태환님 이미 완성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저보다 더 빠르시네요. 손이 진짜 빠르십니다. 혹시 예전에 목공을 하시진 않으셨는가? 네, 그런 의심을 좀 저희가 해봅니다. 하고 다른 분들은 저희하고 약간 비슷한 속도로 오고 계신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 이제 거의 다 하신 분들은 주변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완성품을 이제 조금 있다가 들어달라 그러면 한번 완성품 보여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들. 네네. 저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포와 스펀지와 저 오일은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조금 마르고 나서 그걸 여러 번 반복할수록 더 퀄리티 있는 물품 정리함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사용은 못 하시고요. 이게 다 한 10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마르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남아있는 거, 저는 다 썼는데요. 남아있으면 다시 약품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마르는 장소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곳이고 그늘진 곳에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말려주십시오. 지금은 뭐 해가 많이 있지 않지만 햇볕이 쨍쨍한 곳 이런 곳에 말리시면 안 됩니다. 물티슈가 있으신 분은 마지막으로 사포했던 그런 먼지들을 닦아주시면 돼요. 물티슈로 주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네요. 완성하신 분들 지금 인터넷이 잠시 작동이 안 돼서 완성하신 분들 사진 얼굴이 안 보이는데 네, 지금 얼굴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조금 원활해지면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완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원목 정리함을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스스로 만든 만큼 이렇게 잘 사용하셔가지고 집안에 유용한 물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완성한 거 보이네요,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2개를 완성한 분도 계십니다. 2개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이 물품 정리함으로 집안에 어지러운 이런 소모품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죠, 선생님? 네. 기다리던. 어떻게, 이걸 더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저도 제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2차 경품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2개를 뽑아드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뽑는 즉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제가 왜 떨리죠? 자, 송유복
송유봉님 9006, 송유봉님 9006 당첨되셨습니다. 네,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두두두두두. 장태환님 9299. 장태환님 9299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장태환님 축하합니다. 제일 먼저 완성하셨던 장태환님이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신 주 강사님께서 두 장을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것처럼 떨리는데요. 저도 잘 섞어가지고 뽑겠습니다. 송수연님 6129, 송수연님 6129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고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한 장 더 뽑겠습니다. 제가 또 잘 썼고, 지금 3번을 떨어뜨리고 뽑았는데요. 송명희님 1020, 송명희님 오늘 솜씨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복지관의 관장님께서 추첨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더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몇 장 남았죠? 이제 5장. 예, 마지막 5장을 제가 뽑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5장 마지막 행운의 5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님 어디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환호성 소리가 막 들리네요. 강삼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수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수진입니다. 김수자. 그리고 손춘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4개 뽑았죠. 마지막.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마지막 어떻게 떨려요? 마지막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지금까지 안 뽑히신 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허경아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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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끝났나요? 네, 경품 추천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만덕복지관 2층으로 오셔서 상품을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아쉽게도 오늘 준비한 축제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만덕지기 방구석 놀이터 축제를 재밌게 즐기셨나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다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랜선으로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희 감동제도 감회가 남달랐는데요. 내년에는 꼭 대면해가지고 만덕천에서 지난번처럼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축제가 되길 날을 보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은품 관련 안내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축제 오픈 채팅창으로 확인 안내가 한 번 더 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복지관으로 수령하시러 오시면 됩니다. 줌을 종료하시기 전에 채팅방에 오늘 참여 소감을 간단하게 다다다다다다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안녕.